체르노빌, 시간이 멈춘 유령 도시가 던지는 경고. 고요한 침묵만이 감도는 공간.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 연인들의 속삭임이 오가던 거리.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생명의 흔적은 멈춰버린 시계 바늘처럼 정지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학교의 낡은 교과서, 먼지 쌓인 놀이공원의 관람차, 녹슨 병원의 침대. 이 모든 것들은 단 한순간의 사건이 가져온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기억에서 가장 쓰라린 상처 중 하나이자 시간이 멈춘 채 고독하게 서 있는 유령 도시로 향합니다. 인류의 오만함과 과학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그러나 동시에 자연의 경이로운 회복력을 증명하는 곳. 바로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과 그 심장부에 있는 도시 프리피아트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인류의 발자취가 영원히 지워진 곳,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1970년대 구소련은 전력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키예프주에 위치한 체르노빌은 최신식 기술이 집약된 원자력 발전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계획도시 프리피아트가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당시 구소련의 자랑이었습니다. 넓은 도로, 현대적인 아파트, 공원, 학교, 병원, 그리고 상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건설된 꿈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평균 나이 26세로 대부분 발전소에 근무하는 젊은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소련의 엘리트 계층으로 분류되었고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고 젊은이들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원자력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첨단 과학의 상징이자 안전의 대명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누구도 이 평화로운 도시의 밑바닥에 인류 최악의 재앙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활기찬 모습, 젊은 사람들, 아파트, 평화로운 공원 등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제4호 원자로에서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발전소 기술자들은 원자로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적 오류와 설계상의 결함이 겹쳐지면서 통제 불능의 핵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의 강력한 폭발이 발전소를 뒤흔들었습니다.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거대한 원자로의 뚜껑이 날아가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탄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지구 대기로 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사고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경고도 없었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발전소에서 피어나는 붉은 섬광을 보고 단순한 불꽃놀이쯤으로 여겼습니다. 사고 발생 몇 시간 후 스웨덴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하게 높은 방사능 수치가 감지됩니다. 이는 구소련의 핵사고를 외부로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사고 발생 36시간이 지난 후에야 프리피아트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전 11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갑작스러운 대피 방송이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만 대피하니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버스에 탑승하라. 그 말을 믿은 주민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람들은 사진첩을 남겨둔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후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탄 버스는 편도였고 그들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도시 전체가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도시 프리피아트는 그렇게 시간 속에 갇혔습니다. 창문들은 부서지고 건물 외벽은 낡아버렸지만 그 안에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자 자연은 서서히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나무가 자라나고 한때 아스팔트 도로였던 곳은 풀과 덤불로 뒤덮였습니다. 유령 도시 프리피아트의 상징 중 하나는 놀이공원입니다. 사고가 났던 4월 26일, 놀이공원은 다음 날인 5월 1일 노동절 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황량하게 멈춰선 관람차와 녹슨 범퍼카들은 이제 영원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유치원 건물 안에는 먼지 쌓인 인형들과 낡은 책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제로 멈춰버린 삶의 흔적들은 이곳이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곳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문명이 한순간에 멈춰선 거대한 박물관이 된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구소련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은폐와 무능력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고 체르노빌은 반핵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수만 명의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사망한 소방관과 발전소 직원들, 그리고 갑상선암과 백혈병 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체르노빌은 살아있는 비극의 증거입니다. 인간은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액화 인력이라 불린 수십만 명의 자원자와 군인들이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들어가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더 큰 비극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인류의 위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3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은 여전히 인간의 접근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그 안의 생명은 다른 방식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떠난 자리에 야생 동물들이 돌아왔고 숲은 더욱 우거졌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무한한 힘을 주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 겸손함과 책임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체르노빌은 재앙 속에서도 빛나는 인류애를 보여줍니다. 목숨을 건 희생, 복구를 위한 헌신,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연대.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유령 도시 프리피아트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듣습니다. 인류는 과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문명의 발전을 어떤 가치 위에 세워야 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인간의 흔적, 버려진 공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류의 오래된 문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스터리한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간의 흔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